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단원 글쓰기 과정 중에 떠올린 내용을 조직하고 글로 나타내기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오늘은 136쪽, 137쪽 두 쪽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집중해서 딱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국어가 136쪽을 한번 펴볼까요? 136쪽. 자, 136쪽과 137쪽을 보면요. 6번 다발짓기와 쓴 글을 비교하며 할머니께서 오신 날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다발짓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다발짓기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요? 자,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앞에 페이지를 넘겨서 134쪽을 보면 밑에 나와 있죠. 시간 흐름과 장소 변화에 따라 일어난 일을 정리할 수 있어요. 흐름에 맞게 생각이나 느낌을 묶는 것을 다발짓기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게 다발짓기를 한 거죠. 이 부분. 일어난 일에 따라서 내가 생각이나 느낌이 어땠는지를 묶어주는 게 바로 이 다발짓기인데요. 자, 이거를 먼저 보고 할머니께서 오신 날을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어난 일, 처음에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그쵸? 할머니께서 오심. 그래서 생각이나 느낌은 기분이 좋아짐. 그 다음 가운데 할머니께서 떡볶이를 해주심. 친구 집에 수학 공부를 하러 감. 할머니께서 여전히 계심. 그래서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와 함께 있지 못해서 아쉬웠다. 할머니께서 아직 집에 계신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은 저녁에 할머니께서 댁으로 가셨고 그래서 섭섭했다. 더 자주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발짓기를 통해서 이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발짓기 한 거를 바탕으로 할머니께서 오신 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할머니께서 오신 날 학교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갔다. 오늘은 어려운 내용을 배워 머리가 아팠다. 그런데 집에 오니 할머니께서 계셨다.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할머니께서 계시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할머니께서 공부하느라 고생했다며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셨다. 동생과 함께 먹다 보니 어느새 떡볶이를 다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짝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하기로 해서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친구 집으로 갔다. 할머니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들었지만 할머니와 함께 있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수학 공부를 하는 동안 할머니께서 일찍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왔다. 다행히 할머니께서 아직 집에 계셨다. 할머니와 함께 만화영화도 보고 과일과 피자도 먹었다. 할머니께서는 저녁을 드시고 나서 댁으로 가셨다. 생각보다 오래 계셨지만 그래도 헤어질 때가 되니 섭섭했다. 우리 집에 더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다음부터 내가 할머니 댁에 자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즐거운 하루였다. 자, 우리가 글을 한번 읽어보았는데 137쪽의 질문에 그럼 답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글쓴이에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두세 가지만 생각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 거기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아니다. 여러분들 그냥 영상을 멈추고 1, 2, 3번의 질문에다가 다 답을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1, 2, 3번 질문에 답을 다 적고요. 영상을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적은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네, 그럼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 중에서 뭐 할머니께서 집에 오셔서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시기로 했고요. 친구와 수학 공부를 하려고 친구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쵸?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만화 영화도 보고 과일이랑 피자도 먹었겠죠. 그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어떠했는지 이 글쓰니까 어떠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서 써보는 거였는데 할머니께서 집에 오셨을 때는 기분이 되게 좋아졌죠. 그렇죠? 기분이 좋아졌고요. 할머니께서 해주신 떡볶이가 맛있었다는 생각,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다음부터 내가 할머니 댁에 자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해주셨지만 할머니와 함께 있지 못해 아쉽기도 했었죠.
우리 할머니께서 자주 우리 집에 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느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 그래서 다발짓기에 없는 내용을 어떻게 썼나요? 우리가 먼저 여기 다발짓기를 보고 그 다음에 글을 읽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 다발짓기에 없던 내용을 이 글쓴이는, 여기에 없던 내용을 글쓴이는 어떻게 썼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썼나요? 일어난 일에 대해 글쓴이의 생각을 더 자세하게 드러냈죠. 여기서는 우리가 짧게 기분이 좋아졌다, 뭐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실제 글에서는 어떻게, 왜 기분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더 생각을 자세하게 드러내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니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 그냥 기분이 좋아짐을 쓴 게 아니라 왜, 어떻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글쓴이가 경험한 일은 생각이나 느낌을 더 실감나게 표현했다. 그래서 단순히 다발짓기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더 실감나게 표현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한 일, 들은 일, 본 일 등을 더 자세하게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7번 해볼 건데, 자, 7번이 135쪽 4의 내용을 글로 써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35쪽 앞에 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4번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썼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건 예시로 보여주었던 거고, 아마 여기에 쓰인 내용은 아마 학생들마다 다를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135쪽의 4번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7번에 글을 써주면 돼요.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활동입니다. 135쪽 4의 내용을 글로 써봅시다. 자, 그래서 영상을 멈추고 우리 방금 읽었던 할머니께서 오신 날처럼 다발짓기를 바탕으로 나만의 글을 한번 써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쓰기 어려우면은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줄게요. 이 다발짓기를 활용해서 글을 어떻게 쓰냐, 그냥 이런 식으로 다발짓기에 일어났던 일이랑 생각이나 느낌을 이어서 써주면 되죠. 한번 읽어보면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오랜만에 가는 놀이공원이라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았다. 놀이공원에 들어가자마자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엄청 빠르게 내려와서 기분이 상쾌하고 재미있었다. 귀신의 집도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무서워서 빨리 나가고 싶었다. 저녁에 하는 퍼레이드까지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말 재미있었던 기억만 남아서 얼른 또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다발짓기에 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글에.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도 글에 다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했던 다발짓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예시 자료처럼 글을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글을 다 완성하는 사람들만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네, 좋아요. 135쪽 우리 4번을 바탕으로 7번에다가 글을 써보았는데, 이건 나중에 선생님 교과서 검사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잘 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짧게 수업이 마치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6쪽, 137쪽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떠올린 내용을 조직하고 직접 글로 나타내는 활동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발짓기를 하고 글을 쓰는지를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